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집권 10년 차에 접어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최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VOA, 그러니까 미국의 소리는 18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북한의 국제적 고립이 계속되는 데다가 이 마지막 보루인 식량 사정마저 계속 악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렇게 진단을 한 겁니다. 김정은도 지난 15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이 계획에 미달돼서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 긴장해진다는 게 아주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말하면서 이 식량난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정도입니다. 김정은이 노동당 고위급 회의에서 식량난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죠. 북한의 올해 식량 부족분은 한 135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데다가 그 외부로부터의 식량 지원도 북한의 국경 봉쇄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후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식량난에다가 이 북한 경제를 떠받치는 에너지, 물가, 외화, 그리고 장마당, 관공업, 공장과 기업소 상황도 날로 악화되고 있다라고 VOA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북한 체제를 버티게 해준 기본 틀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는 건데요. 원인이 뭐냐? 대북제재 때문입니다. 대북제재 이전인 2016만 해도 중국과의 무역이 65억 달러에 달했고요. 외환보 요구도 제재 시작 당시에는 25억에서 58억 정도 규모는 됐던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제재가 시작돼도 그런대로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에다가 400여 개 이르는 전국의 주요 장마당에서 달러하고 위안화가 거래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재 충격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재가 길어지면서 북한을 받쳐주는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국경 봉쇄는 북한 경제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산 원부자재라든지 소비재가 트럭에 실려가지고 평안남도 평성과 함경북도 청진의 도매시장으로 운반된 다음에 이제 북한 전역에 종합시장과 장마당 이렇게 팔려나갔었는데 국경 봉쇄 때문에 밀가루와 식용유 같은 생활필수품들이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이제 장마당 물가가 급등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국경 봉쇄라는 북한의 조치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조치 이상의 타격을 북한에 안겨주면서 이 북한 경제 전반이 하염없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 VOA의 분석입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지난해 가을부터 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북한의 달러 고갈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도 그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달러가 줄어드니까 수입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특히 김정은 집권 당시에 전 인민들에게 쌀밥을 먹게 해주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 쌀밥은커녕 제2의 고난의 행군을 설파하는 김정은의 리더십에 많은 북한 주민들이 강한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건 그만큼 김정은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반증이죠. 물론 그렇다고 요즘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김정은이 실각을 했거나 김정은이 모든 권한을 잃어버렸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다른 차원에서 위기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위기가 겹파도처럼 몰려오는 가운데 대외적인 문제까지 꽉 막혀 있습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4월 30일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새로운 대북 접근법을 내놨습니다.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고요.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북한을 향한 대북 제재와 압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숨통을 바짝 조이는 것은 북한이 요구해온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라든지 제재 해제 같은 단거는 전혀
미국이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어찌 보면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북한에게 그렇게 불리한 내용은 아닙니다. 북한이 진짜 비핵화를 할 의도만 있다 그러면 미국과 곧바로 대화의 문을 열 기회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키는 김정은이 쥐고 있는 셈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지 아니면 대결을 선택할지 그 결정권을 미국이 아니라 김정은이 쥐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점이 오히려 김정은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은 북한이 진짜 비핵화를 할 의사가 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과 대화 재개의 문을 두드릴 수가 있겠을 겁니다만은 김정은은 비핵화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대화를 위한 당근을 제시해 주기를 원하지만 미국은 비핵화의 문을 북한이 열지 않는다면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북한의 모든 문들을 닫아 걸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으니까 김정은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난 17일 평양에서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화와 대결에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을 밝힌 겁니다. 김정은의 한반도 정세와 관련된 이런 발언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김정은이 어떻게 행동을 결정할지 결론을 못 내렸으니까 그 결정을 바이든 대통령하라고 공을 다시 미국 측에 넘긴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김정은의 태도에 대해서 한국 정부나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이 김정은이 대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만은 뭐 저는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특히 그동안 이 북한이 줄곧 밝혀왔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돼야지 뭐 대화 테이블에 나온다. 이런 전제 조건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대화에 더 무게를 두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죠. 그러나 김정은은 그러면서도 대결에는 더욱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한마디로 미국을 향해서 협박을 하는 건데요. 북한이 먼저 판을 깨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해 당근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 그러면 북한이 어쩔 수 없이 도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 그렇게 협박하는 거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18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북한이 힘의 위치에서 협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미북 간 협상 재개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고 VOA에 말을 했습니다. 특히 김정은의 이런 강경 기조는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경제난 등으로 내치에 집중하고 있는 김정은이 연초 노동당 대에서 중장기 전략으로 내세운 자력갱생 또 자급자족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서 외부의 위협을 이런 조성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부 결속을 시도하고 있다 하는 것이 그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자, 김정은의 이런 발언이 성킴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의 방한 직전에 나왔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VOA에 밝혔습니다. 성킴 특별대표의 방안에 맞춰서 완벽하게 실행된 정치전으로 보인다라고 말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이 북한과의 대화를 갈망하는 한국 정부하고 북한 비핵화 기조의 진전 없는 대화는 하지 않겠다 하는 미국 사이에 분란을 일으켜가지고 한미 간의 갈등을 야기하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장 8월에 예정되고 있는 이 한미 연합 군사훈련만 해도 미국은 대면 군사훈련 재개를 주장하고 있고 한국 측은 취소 또는 대폭 축소를 검토하고 있죠. 김정은은 그런 한미 훈련을 취소하고 또 한국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 가지고 북한의 당근책을 제시하라고 충동질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킴 특별대표가 이번 방안에서 단순히 한국 정부 대표들하고만 만나는 것이 아니고
일본 대표들과 함께 한미일 삼각회의를 주도한다는 점도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일본 대표단을 불렀다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 판단과 결정에 한국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의 일원으로서 일본도 불렀다는 것이고, 그건 일본 측의 의견도 반영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미일 삼각 조율을 통해서 최종적인 방향을 결정해 갈 것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더욱더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성킵의 방안은 이 대북 정책의 조율이라기보다는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을 설명하면서 이 한미일 3국 간의 협력을 강조하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까지 인도네시아 대사를 겸직하고 있다는 점도 그런 것들을 예측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에 김정은의 발언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북한과의 관여가 없는 상황에서 한미 간의 이견을 관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스나이더 박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 방향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번 김정은의 발언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 당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항상 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도 북한이 현재로는 바이든 행정부하고의 협상이 생산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과 대결 구도 사이에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런데 대체로 전문가들이 공감하고 있다라고 VOA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계속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미국이 한반도 정책 등 동아태 지역을 총괄하는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 지명자에 대한 상원 인중 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데니엘 크리튼브링크 지명자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주는 위협을 줄이는 것을 6가지 정책적 우선순위 중에서 하나로 꼽은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죠. 12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북한은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야망을 품고 핵과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고위 관계자들의 북한 관련 이야기를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미 국방부 레오노르 토메로 핵 미사일 방어 정책 부차관보 이야기, 엘리사 돌턴 이 미국 국방부 전략기획 역량 담당 차관보 대행이 했던 말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응 태세를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고위급 관료들이 북한 문제를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자주 거의 매일 언급하고 있다는 것,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그만큼 미국 정부가 북한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김정은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가장 현명한 판단은 북한의 핵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나 김정은이 그럴 가능성은 1도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의 방중설이 나옵니다. 중국을 간다는 거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 20일 밝힌 내용인데 김정은의 7월 방중설을 한 보고서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방중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겁니다. 더더욱 북한이 코로나를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중국은 지금 북한의 군사도발, 이걸 강력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절대 군사도발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한반도 상황의 불안정을 중국이 결코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마저 위기에 빠진다 그러면 중국은 심각한 위기에 더 겹치게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겁니다. 사실 김정은이 쉽게 도발 카드를 꺼내들지 못하는 것도 중국을 의식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북한이 도발을 한다 그러면 대북 제재 완화라든지 해제는 더 이상 언급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또 북한을 더욱 압박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도발 카드를 김정은이 꺼내들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 역시
북한에 양보하는 카드를 꺼내들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이 자력갱생 카드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면 초과의 김정은. 지금 김정은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한국을 괴롭히는 겁니다. 북한과의 대화에 안달난 한국을 부추겨 가지고 이 대북제재의 틀을 깨도록 충동질하려고 할 터인데, 아무리 그런 북한의 조작질에도 한국 역시 마음대로 행동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래저래 김정은은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겁니다. 죽어나는 것은 북한의 인민들입니다. 자, 김정은의 위험한 도박. 앞으로 과연 어떻게 펼쳐지게 될까요? 한미일 세 나라가 지금 김정은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화이트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